제 이름은 한효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쓴 책들이 꽤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글쓰기에 관한 책인데,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이게 1994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보다 나이를 더 먹은 책이에요. 30년이 넘었습니다. 되게 저는 자랑스러워해요. 한 세대를 책을 판단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제가 처음에 책을 쓸 때 그렇게까지 오래 갈 줄 몰라요. 지금 30년이 넘은 책이고, 그 다음에 이 너무나도 논술은, 쉬운 논술은 1998년이 초판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또 30년이 됐죠. 왜 30년이 되었을까? 한 30년 정도 돼도 이 책이 독자들한테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찾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는 첫 책인데요. 단어, 문장, 단락 해가지고 단어부터 한번 정확하게 써보자. 문장도 좀 정확하게 써보자. 단락을 만들어보자 하는데 주로 문장을 좀 정확하게 쓰자는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문장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쓰는데 글 한 편을 완성하는 기교,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이 책에서도 단어도 얘기하고 문장도 얘기하고 단락도 얘기하는데 그 글 한 덩어리를 만드는 수많은 기교들을 여기다 담았죠. 나는 글 첫머리를 잘 출발을 못해. 나는 글에 깊이가 없다는데 글에 깊이를 만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사보지도 않고 사서 또 읽으세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글 한 편에 대한 글 한 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책이에요. 이것도 거의 한 30년이 된 거죠.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학생들 논술을 도와주려고 출발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일본 번역책을 보든 중국 번역책을 보든 글쓰기에 대한 지침서가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에요. 첫머리를 출발할 때는 첫인상이니까 좀 독특하게 써라, 산뜻하게 써라, 강한 인상을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산뜻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횡설수설하지 말고 일관성을 가지고 글을 끌어가는 게 좋겠다 하는데, 횡설수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관성을 끌고 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총론이나 원론은 있는데 강론이 없어요. 문장은 간결한 게 좋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명제거든요. 그러면 간결한 게 좋다를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저는 얘기를 해요. 30자 안팎이면 좋겠다. 양보를 해도 40자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책들에는 뭐라고 되냐면 문장은 간결체로 써라 해놨지 30, 40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하다가 너는 문장이 장황해 그러면은 에이 뭘 장황해요 라고 할 테고, 이게 안 장황하니? 왜 싸우겠어요? 각자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짧은 거죠. 야, 이게 짧으냐? 길지. 왜냐면 한 사람은 짧다의 기준을 50으로 잡고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은 30으로 잡고 있으니까 30이 50을 채점할 때는 장황하다고 보고, 50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적당한 거고, 30은 너무 짧다라고 보겠죠. 근데 만약에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40자 안팎으로 써라. 내가 채점 기준은 그걸로 하겠다. 그래서 그 40자가 넘어서 50자, 60자면 만연체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의사를 제대로 전달한다고 보지 않겠다. 그러니 니네들이 나중에 문장 훈련이 충분히 되어서
길게 써도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그런 경지까지 될 때는 모르겠지만 내 강의를 듣는 동안에는 40자 안팎으로 레포트를 써내라, 보고서를 써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야, 40자 안팎이라고 했는데 너 60자야? 아, 죄송합니다. 아우, 깜빡했어. 이렇게 되겠잖아요. 근데 교수가 40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내 레포트는 무조건 간결한 문장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싸움이 되면.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면 돼요. 근데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이상하게 일본 번역서나 중국 뭐 문장, 글쓰기 지침서를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총론만 있고 강론이 없더라고요. 근데 교사인 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딱딱 끊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앞으로 10강이 될지 20강이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선생님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되게 환해지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40자 안팎으로 써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자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장에 하나의 이야기를 할 때 적당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지 두 개의 이야기를 할 때 연결해도 되지만 그것도 기준이 있다.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하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되게 정확하게 자세히 전달한다는 것은 이미 전달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정리할 것이라는 것이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쉽죠. 그렇잖아요? 제가 머리카락이 이런 색깔인데요. 제 이마가 좀 넓은 편이죠. 코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입술은요, 거울 볼 때마다 불만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이 그 다음에는 턱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전달을 해서 예를 들어서 80자가 되고 100자가 되더라도 이미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교감이 되면 쉬워요.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툭툭 던지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총론만 있는 그런 글쓰기에서 내가 한번 강론을 얘기해보자 했는데 그 강론을 30년 전에 이제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 이후로 이제 말하자면 설득력이 있어서 오늘까지도 팔리는 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시간이라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에는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잖아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책을 읽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이제 저한테 주면은 자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면은 강좌가 뭐 50강, 100강, 뭐 150강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책 한 권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그런 강좌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글쓰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써보셨어요? 써보셨어요? 쓰고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써보신 거고, 난 써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써보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는 어려운 것이다라고 세뇌된 거예요. 맞아. 예. 우리나라 한글이 제일 어렵대요. 예. 그 한글에는 글 자체는 뭐 배우는 게 어렵지 않은데 자기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그랬는데 왜 써보지도 않는데 쓸 생각도 하지 않냐면 어렸을 때부터요. 너 글 쓰는 게 너 보통 그게 어려운 건 줄 알아?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 요즘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예. 제일 심한 말이 뭔지 아세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뼈를 깎겠어요. 안 쓰면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 100일 쓰면 되니까 이렇게. 그잖아요. 100일을 어떻게 써야죠? 하루에 한 편 정도 해서 한
달러를 한 100편 정도 쓰면 잘 쓰지 않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면 내가 시도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루에 한 편을 몇 글자? 한 그래도 200자 정도 2장, 400자 정도의 짧은 글을 한 30일 하고 조금 솜씨가 느리면 한 31일째부터는 한 600자 정도 또 한 30일 하고 그게 또 솜씨가 붙으면 한 80일부터 한 20일간은 한 1000자 정도 쓰는 이렇게 짧은 글부터 시작해서 한 달씩 하면은 한 100일 뒤에는 뭐 1000자 정도 이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주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럼 첫날은 200자만 써도 잘 쓰는 거네요. 그렇지. 한 달 뒤에 1000자 쓸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글 써봤냐는 거예요. 써보기도 전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겁을 줘가지고. 그러면은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른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써봤냐? 지도 안 써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요? 할 때 제일 정직한 대답은 뭐예요? 그렇죠. 몰라. 나도 안 해봐서 몰라 해야죠. 그래야 내가 다른 스승을 찾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하는 것처럼 뼈를 깎는 것도 있다. 이러니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 써본 사람. 근데 그게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중국에 유명한 문장가로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양수가 삼다를 얘기해요. 삼다가 뭐냐면 세 가지 많이 하라 하거든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라. 뭐 다독, 다작, 다상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읽고 쓰고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 글솜씨가 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양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양수가 제대로 일러준 걸까요? 중국에서 유명한 글쓰기 선생님이야. 근데 누가 가갖고 구양수님 저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요? 이렇게 했더니요. 처음에는요. 넌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여기를 좀 더 보강을 해. 에이 이렇게 쓰면 설득력이 있겠네 했는데 공짜야. 그러니까 이놈 저놈이 막 물어봐. 바빠 죽겠는데 내가 여기저기 뭐 강의 등록했는데 돈도 한 번 안 주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랬어요. 많이 써봤나 이 얘기 된 거예요. 많이 써봤는데요. 그러면 덜 쓴 거지 마.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솜씨가 안 늘어서 덜 쓴 걸 더 써봤나. 더 읽어 많이 읽어.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구양수도 바쁜데 이놈 저놈 자꾸 물어보니까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 한 거야. 무책임한 말이에요. 이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상대방의 스펙이나 그 다음에 역량을 전수받으려면 회의를 지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야 여기 조금 더 보강해 밑줄 빨간 줄 딱 쳐주고 여기 이런 말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단어잖아.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없어? 이렇게 하면 금방 늘어. 그래서 많이 쓴다, 많이 읽는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 논술글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하루아침에 글쓰기는 안 된다 했는데 저는 하루아침에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120분 강의를 할 건데 120분 전에 들어온 너와 내 강의를 듣고 120분 후에 나가는 너가 다를 것이다. 글을 보는 눈, 어떻게 글을 써야 되겠다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120분 뒤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면요, 하루아침에 돼요. 글을 못 쓴다의 못에는
수많은 그 갈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독자가 하는 거죠. 내가 글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옛날에 그 학교에서 교지 만들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제가 쓴 글에서요 한 점 한 글자라도 고치면 안 돼요. 자기 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소수고 거의 대부분 자기가 글을 못 쓴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왜 못 쓰니? 남들이 네 글을 읽고 뭐라고 하니?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못쓰기죠. 사실 쓰레서 썼는데요. 뭐 쓸거리가 없어요. 쓸거리를 못 찾는다. 저는 쓰긴 썼는데요. 내 친구들이 이설이저설이 횡설수설 한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 쓰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저는 글에 깊이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요, 독창성이 없다고 그래요. 창이. 참신하다는 표현으로 바꿉니다. 참신하지 않다고 그래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글이 있으면 형식이 있고 내용 둘로만 나눠볼까요? 내용의 창이. 우리 사회는 굉장히 진전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자들은 손해보는 게 많아.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쓸 거야. 좀 남녀가 같이 사는 사회에서 기회도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배려도 좀 해줘야 할 것 같고 쓰려고 해요. 내용 독창적이에요. 양성을 좀 평등한 기회를 주고 배려해야 한다. 독창적이냐고. 아니죠. 보편적이죠. 조선시대 같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의 가치관으로는 양성이 평등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독창적을 지나서 또 뚫려가서 참수될 만한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 글 쓰는데 양성 평등에 대해서 글 쓰겠습니다. 뭘 쓰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쓸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용의 독창 지금 있을 수 있을까요? 남들이 다 예스 할 때 난 노 할 거야. 그래서 남들은 다 양성은 평등해야 한다는데 저쪽에 앉은 분이 왜 평등해야지? 남성이 더 존중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요 되게 독창적이네요. 근데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창에 대한 강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선생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독창적인 수가 없어요. 예수는 2000년 동안 인류 사회에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는 얼마나 독창적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독창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도 있고 뭐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맹자 하는데요. 왜 그 뒤로는 4대 성인이 또 없을까요? 지금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요. 2000년에 예수가 가지고 있던 정보량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밤낮 없이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런데도 예수를 뛰어넘는 성인이 지금 탄생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 석가모니, 공자맹자가 다 독창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그 예수나 석가모니를 뛰어넘는 독창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언젠가 한번 스님한테 그랬어요.
절에 앉아서 밤낮없이 목탁을 때리면서 뭔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 없어. 아니 그러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너무 좋은 얘기를 일찌감치 다 해버리는 거야.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럼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분들이 한 얘기를 실천하는 것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남은 과제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닥쳤어요. 아, 저 스님 대단한 스님.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는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만 남아있는 것이지 독창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내용의 독창성도 없고 형식의 독창성은 어떨까요? 형식의 독창성. 글을 시작을 하고 마무리하는 글 한 편. 형식의 독창성. 예를 들어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할까요? 출발하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자 알아들으셨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마무리합니다 해갖고 서론 본론 결론이 잡았어요. 그럼 선생님 저는요 인류가 만들어낸 그 글의 구조를 해서 그렇게 간단하면서 명료한 구조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 형식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승전결. 그것도 기, 출발이 있고 결이 있고 본론이라는 이야기를 승과 전으로 나눈 것 뿐이에요. 그죠? 5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출발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본론이라는 것을 3개로 또 나눠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과 그다음에 충분히 논의하는 몸뚱이와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 끝부분 이 3개의 형식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형식의 파괴가 독창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요 말하고자 하는 거를 제일 먼저 쓸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결론을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논의하고요. 제일 끄트머리 가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끝에 가서 얘기를 해요. 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토치죠, 토치. 뒤집었다. 이렇게 할 걸 저 사람은 이렇게 했구나 해갖고 뒤집은 것 뿐이에요. 그죠? 독창. 그 정도 독창. 그렇게 시작과 논의와 마무리라는 그 세 덩어리를 이렇게 저렇게 뒤집을 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에서부터 얼굴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인데 굳이 뒤집어서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형식의 독창도 사실은 글에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어려워요. 이미 어떤 식으로 가면 효율적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그걸 뒤집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글은 사실은 써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알고 보면 글의 기준이 명확하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그 내 글버릇들이 있더라는 거죠. 내 못된 글버릇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간단한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형식이나 내용이 글의 독창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강박은 버리고 그냥 남들이 하는 뻔한 이야기를 내가 나 나름대로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글쓰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